그럼 먼저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 명심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나 낮았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천억이 늘어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2배가 넘는 연평균 95조 9천억이 증가해서 2022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즉,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둘째,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정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셋째,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더 낮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집을 주면 새 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3주간 우리 인수위 구성원 여러분들 참 잘해오셨습니다. 역대 인수위 가운데 이렇게 잡음이 적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모든 구성원들께서 일해온 인수위도 없었다고 선배 인수위원장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